안녕하세요.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예비 창업자 여러분, 그리고 이미 창업을 도전하고 계신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석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 김용현입니다. 창업 프로그램 기획, 지역 기반 창업 프로젝트, 그리고 실제 창업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교과서적인 창업 이야기보다는 현실에서 정말 많이 봐왔던 장면들, 그리고 예비 초기 창업자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현실을 기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가 정신이라면 여러 가지 기질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기업가 정신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창업이라는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저도 역시 여러분들처럼 대학교 때 창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창업을 했는데요. 그 창업이 향기에 관련된 창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아서 오로지 7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디퓨저와 캔들을 판매하는 창업을 했습니다. 그 작은 돈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제품을 사는데 모든 돈을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부분들을 제가 발로 뛰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에 7명 만나기를 약속을 하고 모텔이나 학교, 그리고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금융권에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운영도 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을 병행하면서 대출을 갚으면서 창업을 이어갔는데요. 저는 이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나는 향후에 잘 될 사람이니까, 너무 잘 될 사람이니까 지금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창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도 금방 가고 그때 당시의 경험들이 저 스스로 이겨내는 방식을 습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창업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개인별로, 조직별로 너무 다르겠지만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 그냥 하는 거라고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현재의 미션을 열심히 수행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 그게 성공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부족한데, 경험도 부족한데,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취업도 해보고 뭔가 실무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 아이디어가 완벽해졌을 때 창업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창업 현장에 가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해서 그 상황을 부딪히고 성장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보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완벽한가? 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지금 다소 좀 부족해도 작게라도 도전해 볼 의지가 있나? 라는 질문이 맞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단어를 겪어본 것 중 하나가 피벗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이 피벗이라는 말이 있듯이 창업은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창업을 하면서 개선하고 수정하고 많은 사람들과 인프라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할 텐데요. 내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불편함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서비스와 제품들의 고객이 있을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있을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창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창업을 시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걸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팔아보고 문제점도 들어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접근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100이라고 가정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 10만 뽑아서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장 우리가 이 서비스나 제품에 녹여내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가장 단순한 기능, 가장 단순한 메뉴, 가장 단순한 서비스의 흐름, 그리고 그걸 10명, 20명, 나머지 90은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죠. 이게 실제 창업자들이 하는 작게 빨리 시작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룰루레몬이라는 레깅스 브랜드가 있죠. 룰루레몬도 3번 눈에 띄면 트렌드라는 3룰 안에서 포착했던 레깅스를 소량으로 만들어 고객이 될 만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판매를 해보고 테스트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현재 큰 기업으로 성장과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해도 되는 수준인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역으로 실전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나? 라는 질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서비스와 제품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보다는 다소 좀 불안전해도 실제로 제품을 판매해보고 그 상태로 한 발 내딛는 사람이 시장에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경험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요즘 정말 웬만한 아이템들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 독특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미 누가 하고 있는데 내가 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이게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을 할 거냐 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누군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첫 번째,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는 것. 두 번째, 그냥 비슷하게 따라하면 바로 비교당하고 밀릴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아이템 자체보다는 앞에서 말했듯이 기존의 제품의 불편함과 개선점을 해결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쟁자들이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고객을 보고 있냐? 그들이 제공하지 않는 경험, 감정, 편의성 중 내가 꽂히는 점이 어딘가? 같은 아이템이라도 나의 경력, 그리고 나의 성향, 그리고 나의 취향이 녹여져 있을 때 완전 다른 서비스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지식재산권 중 유사한 내용의 특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허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기존의 아이디어와 기술보다 좀 더 개선한 아이디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킨집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치킨 브랜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부는 살아남습니다. 메뉴 하나의 차이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역, 그리고 연령, 개인마다 라이프 스타일 꽤 정교하게 맞춘 결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치킨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팅한 고객에 맞는 브랜딩과 고객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아이템이라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아이템을 통해서 내가 고객에게 어떤 다른 가치를 제공하느냐를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새롭지 않아도 우리만의 서비스와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건 제가 너무 불편해서였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게 정말 좋은 출발점이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과연 내 불편함이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요. 그냥 나만 불편한 점인가? 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내 경험으로만 두지 않고 더 많은 잠재적인 고객을 생각해보고 늘려가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이건 시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이때 질문을 던질 때 아이디어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의 패턴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상황에 오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서비스에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가 있나요? 사람들이 이미 나름 편법을 쓰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제대로 된 해법이 없어서 그냥 참고 쓰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지점을 포착할 때 개인적인 불편함이 시장의 문제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불편함이 과연 정말 자주 오랫동안 반복이 되느냐인데요. 1년에 한 번 큰 불편함을 겪는 것보다 매주, 매일, 자주 불편함을 겪는 게 사업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회성 고통보다는 계속 반복되는 불편함에서 니즈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유기농의 식품을 좀 더 빠르고 신선하게 먹고 싶은 대표자의 니즈를 통해서 서비스가 개발된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잠재적인 고객을 예측하기 위하여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결론적으로 내가 느낀 불편함이 과연 이 시장 안에서도 불편함과 문제로 다가오냐? 혼자 고민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실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듣고 관찰하는 순간 비로소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잠재 고객이 있다는 것을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